여러분들, 지금 중동 한복판에서 735달러, 우리 돈으로 고작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하루아침에 조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밤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나라 안에서는 자유시장 환율 기준 1달러가 무려 174만 리알까지 처참하게 폭등해 버렸습니다. 군인과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이 사실상 화장지보다 못한 휴지 조각으로 공중 분해된 상황이라는 거죠. 미사일 수만 기를 찍어낼 돈은 있는데 당장 내일 아침 식탁에 올릴 빵을 살 돈이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나라, 바로 테헤란 정권이란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최근 중동발 전쟁 공포 때문에 겁나서 주식 확 던지신 분들 계신가요? 코스피가 무너진다고 피눈물 흘리며 뼈아픈 손절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진짜 끝까지 꼭 보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언론에서는 유가 폭등과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자극적인 공포만 팔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테헤란 내부 정권이 스스로 붕괴하며 글로벌 스마트머니에게 엄청난 부의 기회를 알리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시그널이 조용히 켜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전쟁이 확전될 거라고, 세계 경제가 지옥 같은 악순환에 빠질 거라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외부에서 날아오는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이라는 지금 외부의 타격 때문이 아니라 통화 가치 폭락이라는 자본주의적 사망 선고를 받고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과 해석입니다. 뉴스에선 2월 28일 이른바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관저가 박살나고 국방장관 아지즈 나시르자데를 포함해 장성 4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했다고 떠들썩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폭탄 몇 발 맞아서 군 수뇌부가 날아갔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팩트는요, 폭격 직후 무려 60시간 동안 이란 전역의 인터넷 연결률이 1%에서 4% 수준으로 처참하게 급락했다는 숨겨진 진실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치면 관리사무소가 폭파된 걸 넘어서 전기, 수도, 가스가 3일 동안 완벽하게 끊긴 겁니다. 국가의 중추 신경계인 군 작전 하달망, 은행 결제 시스템, 물류와 치안망이 3일 동안 말 그대로 완전 마비된 거예요. 현대전에서 가장 치명적이라는 3.1안의 국가 마비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겁니다. 그리고 이 3일간의 완벽한 정보 통제와 물리적 진공 상태 속에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격적으로 최고 지도자 자리를 승계하고 군부를 장악했습니다. 이건 합법적 절차가 절대 아닙니다. 국가가 뇌사 상태에 빠진 혼란을 틈탄 사실상의 궁정 쿠데타, 팰리스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내부 붕괴 시그널인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간을 잠깐 거슬러 올라가 이 사태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47년 전,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당시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신정체제를 세운 이들은 철저하게 신성한 레거시, 즉 종교적 정당성을 무기로 국가를 통치해 왔습니다. 마치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금태환을 포기한 종이 쪼가리 달러가 오직 미국의 패권이라는 신뢰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지배해온 역사적 평행 이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971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TV에 나와서 이제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 선언해버린 금태환 정지,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그 순간 달러는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우디를 찾아가서 너희 석유 무조건 달러로만 팔아라. 대신 우리가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줄게. 이 약속 하나로 껍데기뿐인 달러에 석유라는 거대한 피를 수혈하고 미국 패권이라는 절대적 신뢰를 부여한 페트로달러 체제를 탄생시켰잖아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1979년 혁명 이후 그들의 통치 화폐는 돈이 아니라 이슬람 수호자라는 종교적 정당성과 신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은 단순한 이란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47년간 체제를 유지해온 소프트웨어, 즉 정권의 신뢰와 정당성 자체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린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란 정권의 3대 기둥, 붕괴 스토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영상 후반부에 공개할 코스피 딥 밸류 섹터가 왜 지금 미친 듯이 돈을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퍼즐이 맞춰지실 겁니다. 딱 3분만 더 집중해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 얽히고 설킨 상황은 3대 기둥이라는 명확한 구조적 프레임으로 묶어서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란 신정체제를 유지하던 기둥은 첫째, 최고 지도자의 절대적 권위, 둘째, 혁명 수비대의 무자비한 무력, 셋째,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첫 번째 기둥은 암살과 쿠데타적 야합으로 처참하게 금이 갔고요. 두 번째 기둥인 무력은 지휘부 40명이 증발하면서 지휘 계통이 와해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인 돈줄은 어떨까요? 이란이 상반기에 석유를 팔아서 장부상 590억 달러를 벌었는데 놀랍게도 이란 고위층과 기득권 세력이 나라 망할 것을 직감하고 무려 150억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짐 싸서 들고 튀어버린 역대급 자본 도피입니다. 실제로 회수한 대금은 130억 달러에 불과해요. 장사가 안 된다고 식당 주인이 제일 먼저 금고를 털어서 야반도주해버리는 최악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기둥이 동시에 와르르 박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그냥 은행 계좌 이체로 깔끔하게 빠져나갔을까요? 절대 아니죠. 국가가 망하기 직전 기득권이 가장 먼저 사재기하는 건 달러조차 아닙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금괴와 은,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지하 경제로 무섭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과거 베네수엘라 디폴트 사태나 짐바브웨 하이퍼인플레이션 당시에도 어김없이 발생했던 현상입니다. 이란의 권력자들은 이미 리알화라는 자국 통화 시스템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글로벌 실물 자산 시장을 뒤흔들며 자신들의 부를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금과 은 가격이 비이성적인 랠리를 펼치는 이면의 강력한 그림자 수요 중 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앞선 분석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중동의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던 글로벌 반미 권위주의 연대, 연쇄, 도미노 붕괴입니다. 향후 전개될 구체적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동맹국의 연쇄 뇌사 시나리오입니다. 권위주의 축의 핵심인 중국을 보세요. 2022년부터 최소 101명의 장성급 인사가 숙청되거나 실종됐고 최고위 작전 통제관의 80%가 증발했습니다. 급기야 서열일, 이 위인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참모장까지 전격 축출됐죠. 대만 침공이요? 초고난도의 합동 상륙 작전을 기획할 두뇌가 중국군에 아예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핵심 합동 훈련은 14회에서 6회로 반토막 났고 대만 포위 훈련 지연 시간은 19일로 늘어났습니다. 부패를 도려내려다 군의 척추마저 꺾어버린 자해 행위죠. 이게 단순히 군대 내부 문제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무서운 지정학적 나비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중국 군부의 뇌사 상태는 곧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적 지렛대, 즉 무력 시위 카드가 영구적으로 소멸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칩포시 반도체 동맹이나 가혹한 수출 통제망이 중국의 숨통을 미친 듯이 조이고 있잖아요. 과거 같으면 대만 해협에 미사일 쏘고 항공모함 띄우면서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렸을 텐데 이제는 그럴 두뇌도 능력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군사적 압박이라는 이빨이 다 빠져버린 중국은 결국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십자포화 앞에 무기력하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다는,
아주 치명적인 경제적 맥락으로 서사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이란의 붕괴가 왜 그토록 뼈아픈지 각국의 득실을 냉정하게 계산해 볼까요? 이건 단순히 반미 동맹국 하나가 지도에서 지워진 게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의 서슬퍼런 제재망을 피해 몰래 헐값에 사오던 블랙마켓 원유의 최대 공급처가 공중분해된 거예요. 즉 이란의 심정지는 곧 중국 경제의 에너지 동맥 경화로 직결됩니다. 미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으로 중동의 골칫거리와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을 동시에 끊어버리는 압도적인 전략적 이득을 챙기고 있는 셈이죠. 둘째, 글로벌 남부, 글로벌 사우스의 파탄 국가 전락 시나리오입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 반미 연대의 심장,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에 생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뒤이어 쿠바에서는 한 달 동안 무려 1245건의 폭동이 일어났고 모론 지역에서는 공산 당사가 시위대에 의해 불탔습니다.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전기가 끊겨서 런닝머신을 못 도는 수준이 아니라 우방국이 보내준 인도주의 구호품마저 군부가 달러를 받고 빼돌리는 극악의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탈중동 에너지 재편 가속화 시나리오입니다. 절체절명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물리적 봉쇄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며 브렌트유가 배럴당 116달러를 돌파했죠. 글로벌 물동량 3분의 1이 직격탄을 맞고 천연가스와 비료 가격이 20% 폭등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란이 스스로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자충수입니다. 자, 그럼 이 살벌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고 어디서 부의 기회를 낚아채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돈이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반전 시나리오가 바로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유가 폭등하면 IMF 말대로 인플레이션 다시 오고 세계 경제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면 주식 다 팔고 현금 관망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째, 유가 폭등으로 경제가 망한다고요? 이 초고유가 상황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에 막대한 마진을 안겨주며 달러 패권, 즉 팍스 아메리카나를 더욱 무섭게 공고히 만듭니다. 둘째, 증시가 박살난다고요? 지금 코스피 12개월 선행피 이 아리팔배를 하회하며 극단적인 딥밸류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2008년 리먼 사태나 팬데믹 때 거시경제 역사상 이렇게 수치가 처참하게 부서졌던 구간은 예외 없이 시장의 공포를 먹고 자란 스마트 머니들의 강력한 매수 기회였습니다. 셋째,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요? 당장 지휘부 뇌사 상태에 빠진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피를 말리고 있는 러시아는 이란의 몽리에 뛰어들 여력이 1도 없습니다. 지정학적 유혈 사태에 대중이 공포에 떨 때 세상의 진짜 흐름은 이미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라는 압도적 우위를 증명하며 전후 안도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붕괴 국면에서 도대체 어떤 섹터가 독점적 수혜를, 그것도 아주 폭발적으로 보게 될까요? 그냥 뭉뚱그려서 방산, 비철금속, 전력 인프라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거든요. 첫째, 방산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독재 국가들의 재래식 무기 체계가 미국의 첨단 비대칭 전력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박살나는지 전 세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제 각국은 생존을 위해 미국 중심의 무기 체계로 갈아타야만 하는 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는 K-방산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무기 수출에 수십 년짜리 초대형 슈퍼사이클을 열어줄 겁니다. 둘째,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그리고 그 혈관이 되는 구리 같은 비철금속입니다. 탈중동 에너지 재편이 가속화되면 글로벌 자본은 필사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향해 질주합니다. 게다가 이란과 중국의 붕괴로 미국 일극 체제가 확립되면 미국은 막대한 자본을 온전히 AI 패권 장악과 첨단 인프라 구축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거든요. AI 시대의 진짜 원유는 데이터가 아니라 전력입니다. 원전과 차세대 전력망이 미친 듯이 깔리려면 전선이 필요하고, 그 전선을 만드는 핵심 소재인 구리 수요는 상상을 초월하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수급 불균형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차트 하나를 상상해 보시죠.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라 불리는 구리, 일명 닥터 코퍼의 글로벌 재고량 그래프입니다. 왜 하필 구리일까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데 들어가는 전선, 변압기, 그리고 냉각 시스템에 기존보다 3배 이상 두꺼운 구리 케이블이 무자비하게 투입됩니다. 그런데 광산에서 구리를 캐내서 재련 과정을 거쳐 시장에 나오기까지 평균 10년이라는 지루한 시간이 걸려요. 공급은 꽉 막혀 있는데 이란 발 에너지 위기로 인해 미국이 원전과 차세대 전력망 인프라 확충에 국가적 사활을 걸면서 수요만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격이 튀어 오르기 직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솥 같은 팽팽한 상황이라는 걸 이 닥터 코퍼의 데이터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의 기회는 독재의 붕괴가 남긴 폐허 위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과 안보 밸류 체인을 주도하는 진영에 투자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배들이 당장 내일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의 앞자리를 무자비하게 바꾸고 뼈를 깎는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집 전기 요금 고지서 숫자를 미친 듯이 올려놓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하지만 날카로운 판단력만이 쓰레기 공포 정보가 넘칠 때는 이 바다에서 여러분의 이성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세상에 공짜로 불을 안겨주는 통행증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장 100만 원으로 조만장자가 될 수 있지만 내일 먹을 빵조차 보장되지 않는 이란의 평범한 시민이라면, 혹은 반대로 이 피눈물 나는 폭락장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엿보는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전쟁 공포에 질려 던졌던 종목이나 이 와중에 눈여겨보고 계신 방산, 비철 금속 혹은 전력 인프라 관련 섹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중동의 권력 붕괴와 글로벌 반미 연대의 도미노 현상,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 거대한 붕괴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는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전쟁의 불똥이 어떻게 미국 중심의 AI 인프라 및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달러의 흐름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지게 될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거든요. 이 글로벌 패권의 격변기 속에서 돈 되는 생존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미리 꼭 해 두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신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리는 데이터는 숨길 수 없는 팩트지만 이에 대한 거시적 전망과 최적의 타겟책은 어디까지나 수많은 지표를 교차 검증한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투자를 최종 결정하실 때 최종적인 판단과 행동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